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6월 첫째 주 시황 및 관심주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릴 방송을 열었습니다. 원래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좀 일정이 있어서 녹화 방송으로 대처를 하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 시장 흐름 잠깐 보고요. 그리고 일정 좀 나올 만한 것도 한번 보고, 그리고 관심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흐름은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눈치 보기가 본격화되는 모습인 것 같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만큼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종목들에 대한 흐름도 그렇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고 보니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쪽은 나름 잘 버티고 있는 흐름인데, 이제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계속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쉽게 그렇게 상승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 시장 자체는 지난주에도 계속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 글로벌 증시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넘어가고 있는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아직 고점 자체 임박도 못한 그런 흐름이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도 좀 주도하는 섹터 자체가 반도체 쪽으로 2차전지 쪽으로 이어졌을 때는 나름 좀 선방을 했죠. 그렇지만 그 섹터 자체들이 좀 약세 흐름을 보이다 보니 전반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업종 자체가 없고, 그리고 지수 자체를 부양을 못하다 보니 종목별 테마 장세로만 계속 맴돌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는 별로 재미는 없다. 그래서 지수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급락은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좀 그래도 완만하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리들이 좀 나오기에는 조금 더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길게 보면 박스권 흐름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코스닥 시장이 좀 빠진다 그러면 한 830 이하로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코스피 시장도 좀 빠진다 라고 하면 2600 정도 선까지는 이 박스권, 길게 봤을 때 박스권 흐름으로 하단 부근까지는 도달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이제 미증시가 마무리가 됐는데, 미증시가 일단 나름 선방을 한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하락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면서 상승으로 좀 전환된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미증시에 대한 영향으로 보면 국내 증시는 장 초반에는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월요일날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더 세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보시면 지금 이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상승을 한 흐름이잖아요. 거의 기간으로 보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거의 거래일로 6일째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그 부분을 일단 좀 진정을 시키자라고 해서 저점에서 거래량이 실린 흐름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때 거래량, 어떻게 보면 3월 15일에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을 했긴 했지만 다시 이제 상승을 한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수반이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매집을 한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제 좀 가격적인 지지를 만들면서 이 가격대는 무조건 사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 긍정적인 흐름으로 차트 흐름을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구간이 지난주 금요일 흐름이었다.
뭐 나스닥은 계속 거래량이 좋습니다. 왜냐면 계속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추세 자체가 완전히 꺾인 흐름이 아니었죠. 계속 고점에서 놀고 있는 흐름이라 그나마 괜찮았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코스닥 시장 보시면 3일 동안 별로 좋지 않았죠. 수목금 좋지 않았는데 금요일날 일단 뭐 몸통이 좀 큰 양봉이 만들어졌고, 그 양봉을 이제 유지하려는 흐름들을 좀 보였다. 물론 뭐 반도체 관련주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저점에서 매수가 유입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격대에서는 좀 사야겠다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31일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월말에는 그 펀드에 대한 조건으로 어느 정도는 채워야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리셋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펀드에 뭐 10 정도는 채워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말일날 한 달 동안은 채우지 못했다, 그러니까 분기로 채우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말일날 거의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2차전지 쪽에는 매수해가 유입이 된 것 같고, 다른 쪽도 뭐 종목별로 뭐 상승 흐름이 그런 식으로 좀 유입이 됐다 라고 해서 일단 코스피는 좀 긍정적이었다 라고 보고 있고, 반면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실렸음에도 불구하고 저가가 거의 종가가 저가 흐름으로 마감이 됐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뭐 좀 지지부진하게 마무리가 됐고, SK 하이닉스도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별로 좋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뭐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결론적인 이제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매크로 변수에 대한 부분이 좀 진정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는 뭐 완전한 방향성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좀 급한 불은 끄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시장이 뭐 급등을 할 수 있을 만한 요지가 있나 라는 것도 찾아보면, 개별적인 종목별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뭐 역시 뭐 한계가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여러 가지 일정들을 보면, 일단 아스코라고 하는 이제 그 미국에서의 아스코가 열리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31일부터 이제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아스코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바이오 쪽 관련된 종목들이 뭐 어느 정도 호재성 뉴스가 나오는 종목들은 상승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또 하락을 할 것이고, 뭐 그런 흐름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5월 도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지표들이 나온다. 그리고 4일날, 5일날, 6일날 우리나라 현충일이죠. 20일 이제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지난해에서 기준금리 4.5에서 5연속 동결을 했기 때문에 이번 6월 회의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 존재하고 있지만, 뭐 어찌됐든 유럽은 나름 괜찮은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4일에서 5일 있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 5월 지역별 판매 데이터가 나옵니다. 현대기아차에 대한 자동차 판매가 생각보다 좀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나름 좋은 흐름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 관련된 종목들도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뭐 우리나라 CPI 지표가 발표가 되고, 미국에서는 4월 제조업 수주 관련된 부분, 내구재 주문 관련된 부분, 뭐 이런 부분이 발표가 된다. 그리고 인텔이 인공지능 AI 서밋을 열고요. 그리고 영화 원더랜드가 개봉하고, 우리나라 1분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보다는 뭐 미국이나 뭐 유럽에 대한 부분들이 저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유럽 의회 선거가 6일부터 9일까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굵직한 기업들을 이렇게 대부분 써놨는데 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알만한 기업들 뭐 엔비디아나 뭐 빅테크 관련된 애플이나 뭐 이런 쪽 아마존 관련된 부분 구글 뭐 이런 쪽을 좀 많이 또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관심이 좀 있고요. 그리고 6월 5일날 상하이의 금영 전시회가 8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심천 국제 섬유 전시회가 7일까지 있고요. 6월 3일날 이제 그리스 조선 해양 전시회가 7일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 그리고 7일날 금요일날은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하이라키가 공개되고요. 미국의 뭐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된다. 그래서 6월달도 일단 뭐 화이팅 하시고 지수에 대한 것보다는 뭐 지수는 크게 봤을 때는 박스권으로 움직일 것 같고 그런 흐름에서 이제 어떠한 조금이나 매크로 변수가 뭐 발표가 된다 그러면 긍정적이거나 뭐 부정적인 확실한 그런 방향성만 만들어주면 시장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는 흐름이라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하는 뉘앙스만 보여도 시장은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언급을 했던 STS는 이제 손절이 됐습니다. 네. 뭐 좀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차트 흐름은 뭐 그렇게 지난주까지만 보면 나름 괜찮았죠. 삼성 SDS 보시면 지난주까지만 보면 나름 뭐 괜찮았는데 월요일부터 하루 딱 뭐 음봉 나오고 뭐 화, 수, 목, 금 뭐 5일간 연속 좀 올라가려고 하면 빠지고 올라가려고 하면 빠지고 뭐 그런 흐름 보이고 있어서 약세 흐름으로 전개됐다. 외국인들이 좀 팔았고요. 네, 그래서 SI 쪽 관련된 부분에서 좀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근데 월봉상 보시면 이제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네, 어찌됐든 그래도 그룹사 내 이제 시스템 통합 쪽 SI 쪽 관련된 회사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서 뭐 종가 기준으로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SM은 일단 2차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까지 94,800원까지 달성이 됐고요. 그리고 웹제는 매수한 가격 뭐 조금 뭐 하회를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추이 자체는 계속 박스권 흐름이 유지가 되는 흐름이다. 그래서 15,650원이 손절가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좀 있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체 이제 그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결국엔 중국과 어떠한 교류가 다시 좀 좋아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있어서 어떠한 뭐 뉘앙스적인 부분들이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흐름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잭시믹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류 쪽 관련된 업체입니다. 근데 의류 쪽 관련된 업체들이 뭐 실질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동사는 그나마 좀 뭐 이제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수 시장에 대한 부분이나 뭐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거나 뭐 중국 쪽에 기반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주가는 참 참혹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매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FNF를 보시면 이제 MLB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역시 중국 경기에 대한 부분으로 이게 이제 주봉상 월봉상 보시면 이게 뭐 분할을 해서 이렇게 떨어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작년에 뭐 상반기까지는 잘 버텼는데 상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14만원, 거의 한 15만원 주가가 6만원까지 빠집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부진하니까 결국에는 소비가 상당히 좀 일단 좀 줄이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결국에 이제 소비, 의류 쪽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OEM, ODM 쪽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한세실업도 작년에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좋지 않았고, 작년에 조금씩 좋은 흐름을 보이려고 했지만 좀 다시 좀 더딘 그런 흐름으로 전개됐고요. 하지만 이제 금요일날 갭이라고 하는 업체, 미국의 유명 유통 관련된 업체인데, 의류 쪽 유통 관련된 업체인데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OEM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영업무역 홀딩스가 그나마 뭐 월봉상 차트 보시면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는 흐름이고, 그래서 일단 이 의류 쪽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을 보시면 화장품, 최근에 이제 뭐 화장품, 음식료 뭐 이런 쪽에 대한 실적이 나름 이제 글로벌적으로 유통이 되다 보니까 좋았잖아요. 근데 이 OEM, ODM 쪽도 갭에 대한, 그리고 타겟에 대한 그리고 유통 관련된 업체들의 매출이 미국에서 좀 긍정적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의 OEM, ODM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괜찮다. 근데 중국의 경기를 받고 있는 부분의 종목들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리고 내수 쪽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국내 기업들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쪽에 뭐 한정되어 있는 뭐 신원 뭐 이런 업체들도 뭐 의류 쪽으로만 뭐 국한된 건 아니지만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회사는 이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잭시믹스라고 하는 에슬레저 운동복 비스무리한 그런 의류를 이제 판매하고 있는 업체인데, 근데 이 업체가 이제 국내 쪽에서는 1, 2위를 다투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안다르를 보유하고 있는 에코마케팅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잭시믹스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슬레저 관련된 부분의 원탑이 룰루레몬이라는 회사입니다. 이제 캐나다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룰루레몬에 대한 부분으로 북미 쪽 이쪽에서 이제 큰 성과를 얻어냈죠. 그러면서 글로벌로 퍼지면서 이제 거의 전 세계 탑이 됐지만, 이 체형 자체가 이제 서양 체형에 맞추다 보니까 동양인들이 되게 이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타겟 자체가 이 서양, 그러니까 룰루레몬의 타겟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여성인데 여성의 20, 30대에 뭐 셀러리맨 여성들의 이제 운동을 좀 하기 위한 그런 요가복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취지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타겟 자체가 그렇게 뭐 광범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이제 글로벌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탑을 먹었단 말이죠. 근데 뭐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뭐 남자도 하고, 그리고 나이도 좀 많은 그런 부분으로 타겟을 해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들은 결국에 이제 서양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캐나다에서 만들다 보니까 서양인 채굴에 맞게끔 이제 글로벌로 판매를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로컬리제이션을 하지 못했었던 부분으로 진출을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도 진출을 하긴 했지만 이제 안다르나 잭시미스에 상당히 좀 많이 시장 점유율을 뺏깁니다. 그러니까 이 안다르와 이 잭시믹스를 보유하고 있는 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나 에코마케팅은 이게 승산이 있네라고 해서 이제 해외 쪽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일본이나 중국 쪽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판로를 확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들이 그나마 다른 의류 업체들보다 괜찮은 부분은 이제 그 광고 마케팅을 하는 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광고 마케팅, 그러니까 디지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자체 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에코마케팅 자체, 이제 모회사 자체는 그러니까 광고 마케팅이 주로 진행이 됐었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타겟으로 어떻게 이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판매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전략을 잘 짜서 결국에는 그 전략을 광고주들한테 잘 매칭을 시켜서 이제 매출을 일어나게끔 만드는 그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라. 그리고 브랜드 코퍼레이션도 결국에 이제 이루다 마케팅이라고 하는 마케팅 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면 다른 업체들보다는 이제 마케팅에 대한 그런 능력 자체는 있다. 뛰어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작년에 탐방을 갔다 오긴 했지만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가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해외 쪽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게 이제 주된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거는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 쪽으로 얼마나 뻗쳐 있는지 대한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5,960원에서 85,82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결국에는 이 가격대입니다. 이 몸통 안에 있는 가격을 주면 사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6,200원, 2차 목표가는 6,540원입니다. 근데 탄력만 좀 잘 붙으면 결국에는 6,540원은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6,540원이 이 구간대예요. 결국에는 지난번에 거래가 좀 실렸었던 흐름까지 오면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길게 보면 가격대가 계속 한 7,000원 정도에서 부딪히고 내려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부딪히고 내려올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부딪히면 일부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 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적인 부분에서는 좀 나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시가가 1% 이상 떠서 시작을 한다. 그럼 매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보류. 그래서 1% 안에서 시작을 해서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잘 매수를 하시기 바라겠고, 1% 이상 떠서 시작을 한다, 매수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는 보류.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